분석은 없었다. 이것은 시공인가 공시인가? 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의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영인의 수사관 공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 만나보셔야겠죠. 이 시대의 공시남, 이 시대의 수상한 남자, 또 이 시대 공시를 지배하고 있는 변영인 대표 모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많이 수상했나요? 네, 간첩입니다. 예. 한 주를 좀 잘 보냈는데 지난주는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장이 예측보다는 좀 더 빠르게 급락하는 어떤 조정 양국.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금요일 날은 특히나 더 공포심이 더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최대의 낙폭이었죠. 좀 낙폭 부분을 경험을 했는데 이게 월요일까지 좀 이어질 것인가라는 좀 의문도 좀 많이 있었고, 맞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오히려 금요일 날 밤에도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좀 사실 눈뜨기가 좀 두려웠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 시장이 조금 지수 반등해주면서 흐름은 조금 견고하게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예측되는 장이네요. 네,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그 3천선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3천선을 조금 굳건히 아직은 지키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 3천선 붕괴하고 나서 2,900선 얘기도 나오곤 했죠. 하지만 또 오늘 다행히도 증시 흐름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수가 아무래도 이 수급 흐름이 좀 큰 변수를 차지하지 않겠냐 하는 전망도 많은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이 수급 흐름이 참 재밌어요. 우리 증시가 하락했을 때는 저가 매수 하듯이 이제 상승,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이 순매수세로 강하게 들어왔는데 또 오늘 장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도 물량을 던지는 지금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수급 동향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수 상승, 최근에 유동성 장세를 좀 이끌어냈던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 주 창구는 다름 아닌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끊임없이 사들일 때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쪽은 기관과 외인입니다. 맞아요. 특히 기관의 어떤 이 포지션 정리, 매도, 그러니까 보유했던 이 펀드의 포트 비중을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먼저 움직여준 쪽이 이제 기관인데, 기관이 낙폭 부분에서, 즉 낙폭이 과대했던 구간에선 다시 좀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은 기관이 뭐 사들였기 때문에 마치 개인이 많이 판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의구심이 좀 있죠. 개인 창구가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는 있겠지만, 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상보다 예상을 우리가 깨고 지수가 좀 반등을 좀 이끌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요일에 빠졌던 개별 종목들, 보유 종목들로 보면 빠진 만큼 오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체감상 지수는 2%가 빠지고 2%가 상승을 해줬는데, 종목적으로 보면, 종목의 개별적으로 보면 그때 7% 빠졌던 게 오늘은 2% 미만 아니면 보합권에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건 좀 아이러니한 이런 현상인데, 자, 지수의 가격 지표선이 보는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갈 때, 그래서 반등했다고 해서 내 계좌가 다시 원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위주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조금 상승 견인하는 그런 기폭제가 좀 되고 있고,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는 조금 우리 지수가 조금 더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했었습니다. 이유는 자, 구정 전에 우리가 6주간 전에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코스피 또는 이제 코스닥 상장법인의 결선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사업보고서 종료를 6주간 전, 즉 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는 반드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공시하게끔 돼 있고, 이게 공시가 되는 일자가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구정이 끼어 있다 보니까 11일 이전으로, 그러니까 서둘러서 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법인들이 좀 많이 바쁘고, 이런 호실적을 뒤로 한 어닝 쇼크죠.
악재의 어떤 성적을 냈던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제 가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일을 기점으로는 우리 증시가 조금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죠. 수요일 이후로는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때문에 조금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당연한 겁니다. 네. 제가 한 2주 전부터 예측했던 거예요. 자, 3월 말까지 넉넉하게는 3월 말이지만 자, 감사보고서의 어떤 제출 시점인 3월 셋째 주까지는 우리가 현금 포지션, 즉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낙폭 과대의 후실적을 줬던 종목들, 실적을 꾸준하게 잘 갖고 있는 종목인데 갑자기 지수 전반의 하락을 이끌면서 같이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이틀은 견뎌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속된 조정에서는 대형주, 소형주 다 장사가 없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그만큼 많은 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할 것이고 덜 오른 종목은 그나마 이 하락의 폭이 좀 적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지수 조정이 좀 가시화되는 국면이라면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오는 호실적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저희 오전장 흐름도 살펴봤고 또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떨지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세 종목 공시 대표님께서 들고 오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녹십자 랩셀 기업입니다. 일단 녹십자를 하기 전에 네. 예, 이매진 아시아를 한번 먼저 보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첫 방송이었나요? 아마 1월 저희가 좀 1화 방송 때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 왜 상장 폐지가 들어가고 상장 폐지 즉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때문에 거래 정지됐던 종목들은 어떠한 절차를 밟고 어떻게 살아나든가 아니면 정리매매가 되는가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정리매매. 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이 상장 폐지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2년 연속 관리 종목이 지정됐다든가 또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을 거절당했다든가 그 다음에 횡령 또는 배임, 파산, 그 다음에 회사의 뭐 부도, 해산 사유 발생 등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도 마찬가지에 들어갑니다. 즉 이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상장법인으로서 유지하는 것이 다수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검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다수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서 상장 유지 또는 상장 폐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좀 애매모호하다. 지금 현재는 상장 폐지가 맞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면 회사가 잘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 라는 결정은 개선기간 부여죠. 즉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세 가지죠. 상장 유지 결정, 그 다음에 개선기간 부여, 바로 세 번째가 정리매매입니다.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첫 시간에 이매진 아시아와 우리가 APM을 한번 다뤄봤는데 개선기간을 충분히 받았어요. 네. 1년여간의 개선기간을 충분히 부여받았는데 최종 의결에서는 최종 상장 폐지가 결정됐죠.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선기간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에 중요한 시간적 기회를 준 건데 어찌 되었던 간에 회사가 중요성 부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본을 확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즉 내실을 좀 더 다지지 못했거나 이런 두 가지 그 다음에 뭐 지배 구조를 좀 더 공고히 하지 못했거나 뭐 전 횡령 배임이 있었던 법인의 경우 전 경영진과의 어떤 유착관계가 해소되지 못했거나
등등의 어떤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최종 상장 폐지 의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이펜과 이미진아시아는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렸죠. 맞아요. 예, 거래직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회사가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생긴 간만호법이죠. 간만호의 이 법인 최종적으로는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회사가 다시 네. 상장 유지가 됐죠. 자, 법원의 결정에 따른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회사가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즉시 정리매매를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9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회사는 상장 폐지 결정 등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기각이 된 거예요. 기각이 돼서 네.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네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정리매매는 내일부터 2월 10일 총 일주일간 거래가 되고 최종 상장 폐지일은 2월 15일입니다. 지금 수많은 거래 정지 종목들이 있어요. 즉 지금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종목들이 많은데 자, 회사의 어떤 이 재무, 즉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를 반드시 보면 우리 회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예측이 됩니다. 판단이, 네. 재무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자본을 확충하고 지배 구조를 가졌다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주권 거래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문제도 있고 자금 조달도 실패하고 등등의 어떤 사업적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면 조금 어려운 현상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자, 우리는 항상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즉 한계 기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공시를 제대로 읽고 해석해야만 이런 어떤 한계 기업의 투자를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점을 각별하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첫 시간에 이미진아시아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던 종목인데 이렇게 또 상황이 흘러가게 됐네요. 다시 한번 공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제 공시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은 녹십자 계열의 바이오 회사죠. 세포 치료제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녹십자 랩셀이 또 미국 현지에서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녹십자 랩셀의 최근 호재도 들려왔죠.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 아티바와 함께 2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꽤 큰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 공시 들려주면서 전장에서는 6%대 또 급등을 했고 오늘도 좀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호재죠, 대표님. 일단 우리가 호재 공시로 인식될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회사에 뭐가 들어옵니까? 머니가 들어오죠. 네. 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 좋은 건데, 자, 그렇다면 이 계약의 실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회사의 모멘텀 그리고 방향이 좀 예측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시를 좀 볼게요. 녹십자 랩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상황 발표를 했는데요. 자, 제목은 CARNK라고 불리우는 고용암 치료제의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자, 계약 상대는 아비타입니다. 아비타 바이오 테라피틱스고요. 자, 계약의 주요 내용은 고용암을 타겟으로 하는 세포 치료제 3종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 자, 계약 금액은 1,500만 달러입니다.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약금이라고 해서 자, 이게 반환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자, 계약의 조건은 하나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신약의 어떤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페널티 사항 때문에 계약금의 일부도 돌려주는 그런 계약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같이 반환의 의무가 없는 그런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의 질과 이 성공률에 따라서 계약 금액은 좀 더 달라질 수가 있고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도 명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녹십자 랩셀이 체결한 계약은요. 자, 1,50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170억 정도 되는 이 금액을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종의 개발이
세 종 중에 두 종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데 개발 경과에 따라서 한 종에 대한 개발 옵션을 실행하겠다. 즉 두 종을 먼저 진행하고 이 결과가 좋으면 네. 나머지 한 종도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옵션은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일스톤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일스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맞아요. 하는데 뭐냐면 자, 마일스톤 계약은 단계적 어떤 성공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는 겁니다. 전체 이 계약 금액은요. 1조 약 2조 900달러 2조 900억인데 우리가 1,500만 달러 지금 170억을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이 세 종이 모두 개발 성공한다는 전제하에서 2조 900억 원의 가치로 이제 산정을 한 겁니다. 자, 마일스톤은요. 여기서 임상 1상에서의 병용 효과, 임상 2상에서의 효과, 3상에서의 효과, 최종 시판허가에 대한 효과, 단계적인 어떤 임상 효과에 따른 성공 개런티에 따라서 계속 주는 거죠. 자,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영화에 러닝 개런티라고 하죠. 네. 관객 수가 일정 그 숫자에 도달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익을 제작진 또는 배우들한테 주는 거죠. 여부에 따라. 그렇죠. 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공 여하에 따라서 임상 1상에서의 어떤 병용 효과, 2상, 3상, 그다음에 시판 허가까지의 어떤 단계적인 어떤 이 달성 목표가에서 전체 2조 900억 원 중에 일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다음에 경상 기술료라고 해서 순 매출액에 비례하는 경상 기술료도 수령하겠다. 이건 뭐냐면요. 이후에 시판 허가가 된다면 회사가 기술 이전에 따른 개런티를 별도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계약 지역은 전 세계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멘텀으로 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뭐 큰 폭의 지수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럼에도 녹십자 랩셀이 당시에 제 기억에 한 24% 정도 급등이 좀 나왔었고 종가에는 조금 밀렸다가 뭐 오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네. 잠깐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입니다. 자, 보면은 자, 일자로 어제 뭐 15만 700원까지 갔다가 오늘 뭐 지금 0.9%좀 하락해서 좀 움직여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2조 900억 원의 계약이 지금 들어온 돈은 아니다. 근데 녹십장이 일봉상의 지금 최고가, 최고점을 좀 찍었었는데 최근에 이 상승 모멘텀은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은 뭐였냐? 자, 코로나19 백신 또는 이제 치료제 개발했다는 기대감이 녹십자 그룹 전반에 걸쳐서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됐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신고가 갱신했던 이 부분은 다름 아닌 아비타의 고용암 기술 치료제 기술 이전, 2조 원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한 겁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세 번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어떤 점진적 도약, 이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됐는데 자, 우리가 비슷한 사례가 좀 많습니다. HLB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함정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요인은 있지만 자, 170억에 대한 계약금을 수령을 합니다. 이후에 2조 원대 이 금액이라는 건 네. 회사가 정말로 임상 1상 또는 2상에 대한 성공률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 점을 각별히 좀 명심을 하고요. 자, 모멘텀은 이제 소멸할 점은 아닙니다. 뭐 2조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멘텀이 이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자, 임상 1상 고용암 관련된 치료제에서 효과가 있었다. 시판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 될수록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 점 우리가 각별하게 좀 유의하시고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들게요. 근데 낙폭과대 구간인 한 9만 원, 2천 원, 10만 원 이탈 구간에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매수해도 괜찮다. 자, 포트는 중기에서 장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 회사의 최대 악재 모멘텀은 이와 같이 고용암 치료제의 임상 실패, 이 요인은 상승폭을
폭을 크게 반납하는 5만 원대까지도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각별히 유의하셔서 자, 중기 이상의 대응 전략으로 권고드립니다. 네, 녹십자 랩셀 공시에 대해서 대표님이 낱낱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라고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10만 원을 이탈했을 경우 점진적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이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 그 모멘텀은 또 그대로 소멸하지 않고 뭐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추후 그 여부를 잘 봐야 한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는 대표님이랑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 좋은 게 공시를 우리가 이런 뭐 계약 체결 소식을 들려줬다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기사로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계약 체결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뭐 계약의 실체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공시를 찾아봤을 때는 잘 몰랐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니까 네,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공시를 어원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어려운데 맞아요. 저는 사실 제가 상장법인에 이제 근무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저희가 이 공시를 해석하는데 좀 접목을 좀 시킨 건데 전국적으로 저는 사실 바이오 회사에 대한 경험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회사의 어떤 이 영업의 생태 네. 또는 개발의 생태 구조를 제가 좀 그래도 일반 전문가보다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쉽게 좀 접근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저희 이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프로그램을 좀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는 고정 시청자분들도 많으세요. 오늘도 채팅창을 보면 제니 세상 속으로 님도 들어오셨고 또시또시님이 변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박한 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이 공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경제 채널이 있지만 이렇게 흔하지 않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소재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공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아이큐어입니다. 아이큐어도 바이오 기업인데 이 경피 전달 기술을 바탕으로 뭐 금연 패치, 뭐 치매 패치 를 만드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경피 전달 기술이 우리 뭐 주사를 맞거나 이런 그 투여 기술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거나 붙이는 그런 피부에 바르거나 붙여서 약물이 이제 흡수되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또 화장품 OEM 사업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아이큐어가 500억 규모의 CB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공시를 들려줬는데 근데 저는 대표님 이 점이 사실 좀 어려워요. 200억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네. 전환사채 발행은 알겠는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먼저 뭐 용어 해석을 하기 전에 아이큐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아이큐어는 제가 작년에 모 경제 채널에서도 좀 다뤘던 종목이고 이 아이큐어의 성장세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아마 작년 제가 한 6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이큐어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회사라는 인식보다는 화장품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KCT5라고 불리는 KGMP 시설을 갖고 있는 이 화장품 원료 베이스사는 많죠. 네. 한국 콜마도 있고요. 뭐 등등의 어떤 이 화장품 원료 베이스 회사가 많은데 아이큐어는 이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이 특허예요. 좀 어렵죠. 경피 약물이 뭐냐? 경피 약물. 자, 우리가 약은 뭐죠? 약은 섭취를 우리 할 수 있고. 약이 여러 종류의 약이 있어요. 먹는 약도 있죠. 바르는 약도 있죠. 또 붙이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그렇죠. 정맥에 넣는 약, 먹는 약, 바르는 약, 붙이는 약. 자, 우리가 먹는 약은 우리가 복용약이라고 하고, 자, 정맥 주사는 주사제라고 하죠. 네. 자, 경피 약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몸에 흡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상처가 나면 바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지덤 같은 거를 뭐라고 하죠? 아, 그 붙이는. 네네. 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뭐 패치제도 네. 있고요. 자, 이런 비슷한 게 바로 경피 약물 전달 이 시스템 카탈로그의 하나입니다. 자, 이 회사는 사실 이 화장품 원료 베이스에 좀 주력이 좀 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즉 도파네질이라는 도네페질이라는 이 알츠하이머의 이제 치료제죠. 알츠하이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입니다. 자, 치매 치료제의 이 주 성분을 경피약물 이 시스템으로 변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주사도 있고 먹는 약도 있지만 이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치매 패치는 붙이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저기 어렵네요. 예, 도네페질. 도네페질이라는 약물인데, 자, 아이큐어는 바로 이 모멘텀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좀 수익적으로 좀 점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먼저 공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자,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무 전환사채. 자, 우리 앵커님이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했던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사채라는 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트라가 있다는 기명식이었죠. 그럼 채권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채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써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자기합수표 어떻게 돼 있죠? 이름을 적죠. 아니죠. 자기합수표 발행 당시는 무기명이죠. 잘 몰라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어음이라는 게 어음 잘 모르시죠? 몰라요. 어음 같은 걸 우리가 끊다 보면 어음 뒷면에 발행인이 있고 받는 사람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김영식 어음이죠. 네. 여기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어음을 넘겼을 때 다른 명의의 어음이 배서라는 이 단어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회사가 발행하는 자 누구나 그러니까 이름이 기명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유통할 수 있는 무기명식이다. 우리가 회원권만 하더라도 골프 회원권에 홍길동이라고 이름이 박혀 있으면 기명식. 그 다음에 이름이 전혀 박히지 않은 거는 무기명이에요. 그럼 너도 쓰고 나도 쓰고 해요. 그런데 홍길동이라고 이름이 박히면 홍길동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채에 대한 전매 부분에 대해서는 기명, 즉 이름이 명기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사채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겠다. 즉 무보증,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갚아야 된다는 것을 어떤 회사의 자산이나 다른 보증 형태로 보증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즉 보증이 없는 그 다음에 이제 기명이 되어 있지 않은 채권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무 전환사채라고 불립니다. 자, 대체적으로 발행되는 이 전환사채는 모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는 총 5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공시를 보는 부분 중에 뭐냐면 자, 이 부분 봐야죠, 우리가. 자, 회사가 자금 조달의 목적. 자금 조달 목적이 좀 중요한데 볼게요. 자, 시설 자금 100억, 운영 자금 100억, 그 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300억이에요. 이상하네. 아이큐어는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에 대한 이슈가 없는데. 자, 우리가 예상이 되죠. 회사는 500억 받아서 100억 원 시설 사고, 그 다음에 100억 원 운영 자금 쓰고 300억 원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대. 근데 아직 공시는 안 돼 있어요. 자, 메모해 놓는 겁니다. 300억짜리 회사를 하나 인수하는구나. 아니면 300억 원을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즉 의문을 갖고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자,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죠. 자, 100억은 어떤 형태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살까? 300억 원은 어떤 용도의 어떤 회사를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자, 납입자는 자, NH투자증권 외 뭐 펀드들입니다. 즉 기관에서 인정받는 투자처에 납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통상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신규 투자처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을 픽스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묻지마 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이 회사가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500억이라는 거금을 내려줄 뭐 이유가 만무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그럼 500억 받아서 어떤 사업 하는 거지? 자, 물론 현재까지 타법인 주식 취득에 관련된 이슈는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인데,
아이큐어는 이런 관점에서 자 500억 원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에 대해서 이 취득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각별하게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 회사의 도내 폐질 패치는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패치입니다. 즉, 이 사업은 기존의 화장품 원료 베이스에서 도내 폐질이라는 이 치매 치료 패치제에 승부를 던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이큐어 아직도 조정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고 잠깐 일봉 차트 짧게 볼게요. 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작년 기점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점진적인 네. 근데 지금 이 구간은 등락의 구간이 아니라 자 조정의 구간으로 봐야 돼요. 언제든지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될 때마다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종목. 이런 점을 우리가 각별하게 좀 유의해서 자 조정시 재매수 관점 보고요. 자 매수 관점 잡아드려야죠. 네. 자 주가가 5만 자 이 구간입니다. 54,000원 구간, 54,000원 구간을 지지한다면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54,000원 구간이 이탈된다면 41,000원까지 주가 이탈할 수 있으니 우리가 42,000원에서 54,000원 구간에 주식이 내려와 준다면 계속 담아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큐어 계속해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54,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42,000원에서 54,000원 사이에서 구간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이큐어가 정말 작년 3월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종목도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NSN입니다. NSN은 컴퓨터 관련 기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이런 정보통신 기술 사업부도 영위를 하고 있고 뇌질환 치료기기 관련해서 바이오메디컬 사업부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뇌질환 치료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 중인 기업인데 이 NSN에서는 어떤 공시를 발표를 했나요? 네, 이거는 뭐 함정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시간도 없고 우리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자, NS는 뭐 다름 아니고 공시부터 볼게요. 자,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회사는요 전환사채 매각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다시 매각했다. 즉 회사가 상환받아서 채권자가 돈 갚어라고 해서 회사가 갚았는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다시 팔았습니다. 자, 이 판 날짜는 바로 12월 11일 날 51억 원의 채권을 자 52억 5,300만 원에 조금 더 웃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잔금 일자가 1월 29일이었는데 자 2월 25일자로 거의 뭐 한 달 채 못 미치는 1개월간 더 연장을 한 거죠.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럼 왜 연장을 했느냐.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20회차 전환사채는요. 바로 전환가액이 1,379원짜리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근데 네. 지금 주가를 보죠. 자 주가가 오늘 종가 기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은 1,225원입니다. 네. 자 전환가가 더 높아요. 네. 현재 주가보다 높은데 그러네요. 채권자 입장에서 이거를 전환하기에는 리스크하죠.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계약의 의문 자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51억이라는 돈을 조금 더 웃돈을 주고 매수한 측에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 달간 더 연장을 해서 전환 청구에 어떤 기대감을 가질 것인가라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자 정확하게 판단 내려드립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있지만 NSN은 아닙니다. 자 신규 관점에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신규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좀 불합리해 보이고 즉 회사는 51억 원이라는 다시 이 전환할 수 없는 이 상태, 즉 자본을 확충할 수 없는 상태의 채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채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다. 즉 현금의 유출이 예상되는 사채이기 때문에 NSN의 이런 흐름은 조금 단기 예측상 조금 불합리해 보이고 주가적인 어떤 측면도 지금 뭐 바닥권 영역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될 수 있고 이미 상당수 고점에서 전환 청구 물량이 대거 유입됐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금지입니다. 네, NSN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신규 매수 금지를 의견으로 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또 새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쩡이님도 항상 잘 듣고 오늘도 노트 필기 중입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여러분 많이 들어와서 참여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인 대표님은 뒤에 우리 마켓 나올 시간에서도 다시 모실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저희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